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해외 토픽에 뜨는 충격 뉴스를 보면 가끔은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의 충격 실화는 그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했는데요. 조금이라도 한풀이를 하기 위해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언니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어요. 요즘 세상에 비혼, 만혼이 만연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가족은 분위기상 결혼을 엄청 장려했거든요. 제가 20살 때부터 저희 엄마는 결혼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20대 후반이 되어도 결혼은커녕 남자친구 소식도 없자. 널 집에서 빨리 처치해야 하는데 다른 애들처럼 남자친구도 집에 데려오고 그래랴 라고 은근슬쩍 압박을 주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남자를 안 만난 것도 아니었어요. 대학에 들어가면서 CC도 하고 아르바이트나 소개로 만나기도 했는데요. 다만 결혼까지 갈 인연을 만나지 못한 것이었죠. 직장과 집만 오가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었고요. 어느 날처럼 그날도 직장을 마치고 야근까지 한 후에 지친 몸을 이끌고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는데요. 집 앞에서 건장한 남자가 줄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몸도 좋고 줄넘기 줄을 하도 잘 넘어서 저도 모르게 힐끗 계속 쳐다봤나봐요. 남자도 운동하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퇴근하셨나봐요. 아, 네. 남자가 줄넘기를 멈추고 저에게 태연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유독 눈에 띄었던 것이지 남자는 원래 아파트 단지에서 운동을 자주 하던 사람이라는 게 기억났습니다. 일 끝나고 운동까지 하시는 건가요? 대단하시네요. 앉아만 있다 보니 살이 쪄서. 일찍 끝나는 날에는 같이 운동하시네요. 좋아요. 남자는 핸드폰을 건네면서 번호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받아서 제 번호를 찍어주었습니다. 한자 꾹꾹 눌러서 제 이름도 써서 주었는데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후에 남자는 매일같이 연락이 왔어요. 점심은 먹었냐? 오늘 저녁은 같이 먹을 수 있냐? 운동은 나올 거냐? 같은 소소한 질문들로요. 그렇게 남자와 저녁에 줄기나 자전거를 타는 것을 시작으로 주말에도 같이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거나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다 보니 어느새 사귀는 사이가 되어 있더군요. 어느 날처럼 엄마의 구박을 받고 있다가 엄마 나 남자친구 있어. 집 앞에서 맨날 줄넘기 하는 남자 알아? 알지. 그 남자 맞나? 응, 건실하게 생겼던데. 언제 집으로 데려와봐. 그렇게 수빈 씨를 집에 데려와 엄마 아빠를 만나게 했고 저도 수빈 씨네 부모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결혼 준비가 착착 진행돼 결국 수민 씨와 남편 아내 사이가 됐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서울 XX동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부모님은 전남에서 사시고 남편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자가로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처자랑 너무 가깝다고 생각할까봐 우리 둘이 다른데 이사가서 독립적으로 살림을 차리자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아니야 나는 처가랑 가까운 게 좋아. 이사 안 가도 되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몇 번이고 물어봐도 원래 살던 곳이 좋다고 해서 저는 본가에서 짐을 빼서 남편 집으로 가져가게 되었지요. 본가랑 가까이 지내니까 편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남편이 불편할까봐 걱정되긴 했는데요. 남편은 마치 우리 엄마 아빠의 친아들처럼 집을 드나들었어요. 제가 없어도 엄마 아빠 집에 가서 놀곤 했죠. 아양도 엄청 떨어서 그 무뚝뚝한 아버지도 제가 혼자 가면 김서방은 오늘 안 오냐? 라고 꼭 묻더라고요. 엄마도 저와 밥을 먹으면서도 연신아픔을 하면서 김서방이 마늘장아찌 한 잔 하는데 오늘 같이 밥 먹었으면 혼자 이거 반은 먹었을 거다. 라면서 제가 있는데도 김서방 얘기밖에 안 할 정도였죠. 저희 언니는 좀 무뚝뚝하고 낯도 많이 가리는 편이었는데요. 언제 벽을 허물었는지 마치 친자매처럼 웃고 떠들더라고요. 듣자 하니 둘이 쇼핑을 가기도 하고 가끔 예쁜 카페에 가서 브런치도 먹는다 했어요. 감정 표현이 없는 편인 형부도 뭐야 둘이 왜 이렇게 친해? 질투 나려해 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죠. 저는 남편이 시가보다 친가를 더 좋아하고 가족들이랑 원래 이러는 것처럼 잘 지내는 모습이 좋았는데요. 너무 친하니까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더라고요. 질투가 나기도 하고 내 자리를 빼앗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다른 집은 남편이 너무 시가만 데려가려 해서 탈이라는데 남편을 자기가 먼저 맨날 친정 가자고 하잖아. 아이가 나오면 더 좋을 거야.
아무렴 친정이랑 사이가 나쁜 것보다 훨씬 좋지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남편과 6개월간의 신혼생활을 보낸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도 때도 없이 속이 울렁거리고 몸이 뜨거워서 검사를 받아보니 임신이더라고요. 남편은 얼른 새가족이 되고 싶다며 노래를 불러 덩터라 될 듯이 기뻐했어요. 저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렸죠.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 임신했어. 그런데 엄마 반응이 생각보다 시큰둥하더라고요. 아버지보다 어머니 반응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전화를 받곤 아버지가 오히려 아이처럼 기뻐하시고요. 엄마, 언제는 빨리 임신하라고 하더니 축하해 말이 없어라고 했는데 엄마가 우물쭈물 하더니 사실 나도 임신했다. 너희 아빠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았으니까 입단속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엄마, 아빠랑 하긴 했어? 언제는 아빠랑은 그냥 같이 사는 동거인이라며 언제 그런 역사를 만드셨대. 저희 엄마가 저랑 저희 언니를 일찍 낳아서 아직 50대 초반이거든요. 그래도 임신하는 힘든 나이인데 아버지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몸에 좋은 것이라면 넙죽넙죽 드셔서 그런지 늦둥이가 들어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는 이걸 기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손주 볼 나이의 아이라니 낳아야 할지 지워야 할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다 늙은 나이의 주책이라고 흉볼 것 같고, 엄마, 지은다니 무슨 소리야. 기적처럼 온 아이인데 꼭 낳아야지. 우리 집 복덩이가 될 수 있어. 일단 너네 아빠한테 말하지 마라. 에휴, 전화를 끊고 나서 얼떨떨하기도 하고 동생이 생긴다는 사실이 이상하기도 하더라고요. 엄마랑 같은 때에 임신이라니 신기하기도 하고요. 저는 언니한테도 임신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요. 언니는 전화를 받고 안 그래도 나도 전화하려 했는데 나도 둘째 임신했어. 정말 너무 놀랐죠.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했고요. 집안에 이런 격격경사가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한 것도 있고 언니 사실 엄마도 임신했대 신기하지 않아? 라고 말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언니도 너무 놀라워하면서 그럼 우리 셋이 뭐든 다 같이 하면 되겠다. 태교도 같이 하고 하면서 깔깔 웃더라고요. 엄마는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이떡 같은 임신 특성도 엄마 따라간다고 저희는 모두 비슷한 임신 시기를 거쳤죠. 그래도 집안에 임산부가 많으니까 좋더라고요. 정보 공유도 하고 같이 할 것도 많고 의지가 돼서 좋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엄마랑 딸 둘이 비슷한 시기에 임신했다고 하면 다들 놀라워하더라고요. 저희도 매번 신기했죠. 그렇게 같은 병원에서 일주일 전후의 시기로 해산을 했습니다. 언니가 가장 먼저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원래 아이가 태어나면 얼굴이 자리 잡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죠. 저도 막달에는 너무 피곤하고 정신이 없어서 조카 얼굴을 제대로 확인을 못했고요. 그런데 붉은기도 사라지고 어느 정도 이목구비가 드러났는데 얼굴이 제 남편과 많이 달랐더라고요. 언니는 첫째 아들이 있는데요. 막 낳은 둘째 아들이랑 너무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형부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기뻐하다가 본인 닮은 구석이 없으니까 조금 떨떠름해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봐도 형부보다는 남편과 많이 닮아서 민망하기도 하고 조상대에서 온 유전자의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뒤이어 나온 제 아이는 저와 남편을 반반 섞어놓은 듯했어요. 남편 눈, 코, 제 입술, 얼굴형을 닮았죠. 남편은 딸을 원했던 터라 첫째 딸을 보고는 저보고 수고했다며 눈물을 글썽였죠. 뒤이어 저의 막둥이 동생이 세상에 나왔는데요. 노산이라 엄마가 무척 힘들어했죠. 그런데 아이 얼굴을 보고는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제 막내 동생이 또 남편을 닮은 것이었습니다. 언니나 저는 아빠를 많이 닮았는데요. 아들이라 그런지 안 닮은 건가 싶기도 하고 아버지도 처음에는 기뻐하다가 낳은 새아이가 모두 남편을 닮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허참, 이상하네. 형부도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애써 원래 애기들 얼굴은 커가면서 계속 변한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흔하게 생기기도 했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달랬는데요. 남편도 이상하다면서 입술을 자주 물어뜯더라고요. 초조한 사람처럼요. 그래도 아이들은 이미 세상에 나왔고 잘 키워보기 위해 각자의 집으로 데려갔죠. 딸아이는 천사처럼 예쁘더라고요. 이래서 다들 아이를 목숨 걸고 낳다 싶을 정도로요.
뭐만 해도 깨르르 웃는데 그 웃음을 보면 세상 모든 시름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육아와 집안일에 적극 참여해서 남들하는 고민은 해본 적이 없었죠. 다만 남편이 원래 처가나 언니네 자주 놀러갔는데 아이를 낳은 이후로는 일절 가지 않더라고요. 친정이나 언니네도 아이가 있어서 정신이 없을 것이 뻔하긴 했고 저희 집도 아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요. 그래도 평소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남편 성격에 한 번쯤은 식사 같이 하자고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모이자고 할 법도 한데 한 번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 점이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집에서 아이를 요람에 재워놓고 피죄죄한 몰골로 밥을 먹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택배인가 싶었죠. 문을 열었더니 형부가 씩씩대면서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형부 여긴 무슨 일로? 형부는 손에 서류철을 들고 있더라고요. 저게 뭐지 싶었는데요. 갑자기 형부 아이가 남편을 무척 닮은 것이 떠오르더군요. 김서방 어딨어? 부엌에서 밥 먹고 있어요. 하고 봤는데 남편이 경계하는 몸짓으로 부엌 깊숙이 들어가 서 있더라고요. 너가 시도둑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라면서 형부가 남편 멱살을 잡더라고요. 형부 일단 이거 풀고 말해요. 라며 제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말렸는데요. 남자들 싸움에 제가 당할 수가 있나요?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처제도 저 파일철 보고 말해. 저놈이 발정난 개새끼인 거 알면 처제도 이놈과 살 생각이 싹 사라질 거야. 형부는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부들대는 손으로 파일철을 집어 내용을 봤습니다. 심자사 결과였는데요. 결과는 불일치였습니다. 내가 이놈이 우리 집 들락거릴 때부터 알아보긴 했는데 심자 불일치에다가 저놈 얼굴 빼다박은 거면 누구에겠어. 김서방 할 말 있으면 어디 한번 변명해봐. 라고 하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차라리 무슨 말이라도 해주었으면 했는데요. 아니라는 말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진짜일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 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여보, 왜 말이 없어? 형부가 하는 말이 진짜야? 임신할 줄은 몰랐는데. 여보 미안. 저는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아마 소란스러웠는지 깨서 앵앵우는데 달래줄 정신도 없더라고요. 그저 멍하니 형부의 남편 살을 잡고 난리를 치는 광경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이 소란이 친정에 전달이 되고 2차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도 믿을 수가 없다며 친자 검사를 한 것이었는데 친자 불일치가 나온 것이었죠. 남편이 저와 언니, 엄마를 동시에 임신시킨 것이었습니다. 친하게 지낼 때 사교성이 좋은 걸로만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바보 같았던 것일까요?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어야 하는 걸까요? 남편 얼굴만 봐도 역겨워서 바로 bin가하고는 이혼 소송 때 몇 달 만에 봤는데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어? 너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미안, 조심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나 너희 가족이랑 사이 좋았잖아. 너도 내 친근한 성격에 반한 거였고 우리가 결혼까지 하게 된 것도 내가 성격이 좋아서였잖아. 그냥 이런 성격은 바람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마지막까지 정 떨어지는 말을 하는데 입을 꿰매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눌렀습니다. 얼굴 한번 제대로 안 보고 대화 한마디 제대로 안 나누고 각자 갈라서서 법원을 나섰습니다. 우리 가족과 사이도 좋고 가정적인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산산조각 나고 아이와 저만 남았네요. 가끔 아이가 남편을 닮은 모습을 보이면 소름이 끼치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요? 혼자서 잘 키워보려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언니도 너무 놀라워하면서 예 그럼. 잊지 못할 경험들이 있죠. 그리고 5쌍과의 이번 여행이 바로 그런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자기만의 세계에 있고 매우 신중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뭔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여행이 끝날 무렵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자유롭고
더 자신감 있어 보였죠. 마치 다른 사람처럼요. 그 며칠 동안 그녀의 행동을 이렇게까지 바꾼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끝까지 보고 싶을 테니까요. 잊지 못할 경험들이 있죠. 그리고 5쌍과의 이번 여행이 바로 그런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 지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기만의 세계에 있고 매우 신중했죠. 그녀는 그 자리에 있지만 동시에 먼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웃고 건배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저 조용히 관찰하며 주변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분석하는 듯 했습니다. 이 여행은 몇 달 전에 계획된 것이었고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몇몇 커플은 이미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많았고 다른 사람들은 처음이었어요. 목적지는 제주도의 한 고급 리조트로 천국 같은 해변과 따뜻한 기후로 둘러싸여 있어 해변가에서 나른한 낮 시간을 보내고 와인과 깊은 대화로 가득 찬 긴 밤을 보내기에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첫날, 지혜는 거의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인 정호 옆에 앉아 있었지만 항상 신중한 자세를 취했어요. 대화는 그룹 내에서 자연스럽게 흘렀지만 그녀는 짧은 대답으로만 응수했습니다. 반면에 그는 완전히 편안한 모습으로 다른 남자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크게 웃고 마치 몇 주 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술을 마셨습니다. 둘째 날 밤에야 뭔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모두가 리조트의 수영장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노란 불빛이 맑은 물을 비추며 수면에 아름다운 반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웃음소리는 곳곳에 울려 퍼졌고 몇몇 커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 더 친밀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알코올 덕분에 가능한 비밀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수영장 가장자리에 앉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때 그룹에서 가장 외향적인 친구 중 한 명인 선우가 다가왔습니다. 너무 조용하네. 이런 여행 안 좋아해? 그는 옆에 앉으며 어깨가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좋아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해. 그는 웃었습니다. 이해해. 하지만 이런 여행은 마음껏 즐겨야지 가치가 있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가 수영장 가장자리에 손을 살짝 얹었을 때 그의 손이 가볍게 닿는 순간 그녀의 피부에 전해진 전율이 그녀의 감정이 달라졌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의 변화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과감해 보였던 비키니가 점점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커플들 간에 길게 이어지는 시선이 예전에는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당연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대화가 더 친밀하고 깊어지는 방식도 그녀를 멀어지게 하기보다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네 번째 밤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더 강렬해졌습니다. 그들은 리조트의 테라스에 있었고 그들만의 더 개인적인 공간이었죠. 하늘은 맑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으며 따뜻한 바람이 바다의 짭짤한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몇 병의 소주가 이미 테이블 위에 비어 있었고
대화는 술이 모든 장벽을 허물어버린 상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뭔가 게임할까?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진실 혹은 도전?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고 모두가 동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지혜는 원래 이런 종류의 게임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술의 열기와 주변의 매혹적인 분위기 속에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평화롭게 시작됐습니다. 작은 진실들, 유치한 도전들, 쉬운 것들이었죠.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서 도전들은 점점 과감해졌습니다. 몰래 하는 키스, 귓속말, 은밀한 터치들, 그리고 그녀 차례가 되었습니다. 진실 혹은 도전, 선우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은 부드러운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자신도 몰랐던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도전. 친구들은 웃었고 몇몇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선우는 조금 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에 수영하기, 옷 없이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웃었지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지혜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흥분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으로 고동쳤습니다. 그녀는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웃으며 거부할 수 있었죠. 하지만 대신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수영장 가장자리로 걸어가 뒤를 돌아보며 선우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도전적인 눈빛으로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녀는 비키니 상의 끈을 풀었습니다. 그룹은 조용해졌고 그녀는 아드레날린이 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이 여행에 도착했을 때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밤에 따뜻한 공기가 노출된 피부를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침묵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우의 시선은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도전적이면서도 재미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물러서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망설임 없이 비키니 하의를 매듭까지 손을 내렸습니다. 천이 다리 사이로 미끄러질 때 그녀의 척추를 따라 전율이 흘렀고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나체에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은 가슴 속에서 쿵쾅거렸지만 이제는 뭔가 달랐습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의 지혜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술과 순간의 흥분으로 달아오른 몸으로 그녀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여행, 그 밤, 그 게임의 자유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은 따뜻한 포옹처럼 그녀의 몸을 감쌌습니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조용해졌고 단지 물이 그녀의 피부를 스치는 느낌만이 남았습니다. 물 밖으로 나와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길 때 그룹의 박수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진짜 도전 수락이지.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가장자리에서 그녀를 보고 있는 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쁘지 않네, 지혜. 나쁘지 않아. 그녀는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깨어났고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호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는 도전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그는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다가왔습니다. 네가 이런 걸 좋아할 줄은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약간 쉰 듯했습니다. 지혜는 몸속에 열기가 도는 것을 느꼈지만 대답 대신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고 처음으로 스스로를 변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의 새로운 모습이 미묘한 방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유롭게 웃는 모습, 시선이 더 오래 머무는 방식, 몸이 더 자신 있게 움직이는 방식, 그리고 그녀가 받는 시선 또한 달라졌습니다. 여행의 6번째 밤, 모두는 돌아가기 전 마지막 축제를 위해 빌린 집에 모였습니다. 불빛은 어둡고 음악은 느리고 매혹적인 리듬으로 공간을 채웠습니다. 커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몇몇은 더 가까이, 다른 이들은 속삭이는 대화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다리를 꼬았고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방의 반대쪽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가끔 그녀와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마치 그녀와 조용한 비밀을 공유하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정호가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너 달라졌어. 그녀는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달라? 그는 생각에 잠길 때 하는 동작인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더 자유로워졌어. 지혜는 미소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던 와인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그날 밤 파티가 잦아들고 커플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 그녀는 공기 중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선마다, 미묘한 접촉마다, 필요 이상으로 낮은 목소리로 전해지는 말마다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선우가 테라스로 나가려던 그녀를 지나쳤습니다. 그 접촉은 빠르고 손이 스치는 것이었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일어나 그를 따라갔습니다. 밖에서는 바다의 미풍이 따뜻했고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둘 사이의 침묵을 메웠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발소리를 듣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네가 올 줄 알았어. 그녀는 그의 옆에 난간에 기대어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 변했어. 그리고 그게 좋아. 지혜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바람이 더 강하게 불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날리자 그 순간 선우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강렬했고 그녀의 피부에 소름이 돋게 만드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만지며 손가락을 그녀의 드러난 어깨 위로 미끄러뜨렸습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흥분, 아드레날린, 그리고 욕망으로 고동쳤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단지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욕망. 그리고 그 순간 지혜는 깨달았습니다. 그 여행이 단지 휴식이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자신 안에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선우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오래 붙잡고 있다가 지혜의 따뜻한 피부를 부드럽게 스치며 손가락을 떼었습니다. 그 터치는 미묘했지만 그들 사이의 정의는 결코 미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밤의 따뜻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녀의 몸의 모든 부분이 깨어난 것처럼, 전에 느껴본 적 없는 방식으로 깨어난 것처럼 느꼈습니다. 너 달라졌어. 그가 반복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그녀의 숨을 멎게 만드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답 대신 그녀는 얼굴을 옆으로 기울이며 그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테라스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 그의 강한 턱선과 그녀의 생각을 이해하기 전에 읽는 듯한 그의 어두운 눈을,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그런 침묵이. 선우는 살짝 미소 지으며 입가를 거의 도발적으로 굽혔습니다. 그래서 그가 중얼거리며 그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몸에 열기와 바다의 소금기와 섞인 그의 향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의도했던 것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그녀 안에서 진동하는 낮고 깊은 소리로. 그래서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야? 바로 그 질문이었죠. 그렇지 않나요?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그녀의 피부를 다시 한번 부드럽게 스치며 그녀의 한계를 시험하듯 느리게 손가락 끝을 움직였습니다. 그가 어디까지 허락할 것인지 보려는 듯. 문제는 처음으로 한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몸 안에서 열기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파도 소리, 집 안에서 들리는 희미한 목소리, 머리카락을 가지고 노는 바람까지도. 그 순간, 그 가까움, 그녀를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그 시선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여 얼굴이 그의 얼굴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선우의 따뜻한 숨결이 그녀의 피부에 닿는 것이 느껴졌다. 그들의 심장은 같은 리듬으로 빠르고 긴장감으로 가득 찬 채 뛰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중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 순간을 깨뜨렸다. 지혜는 즉시 돌아섰고 가슴 속 심장은 요동쳤다. 정호가 테라스 문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해독하기 어려웠다. 화도 아니고 놀라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였다. 더 깊고 더 위험한 무언가. 지혜는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감정, 더 강렬한 감정이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선우는 물러서지 않고 그녀 가까이에 머물러 있었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녀의 피부에 열기를 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지혜의 시선은 정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놀라게 하며 그가 미소 지었다. 느리게.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마치 그녀가 어디까지 갈지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녀의 심장은 더욱 빨리 뛰었다. 그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각성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밤 이후로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지혜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은 수치심이 아니었다. 더 깊고 더 위험한 무언가였다. 정호의 느린 미소는 질투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언가였다. 그녀의 피부에 소름이 돋게 만드는 무언가였다. 선우는 그녀 옆에 그대로 서 있었고 눈은 두 사람을 오가고 있었다. 침묵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고 가능성과 말하지 않은 결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바람이 그 순간 강하게 불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렸지만 지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정호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너 변했어? 지혜.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의미심장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알아. 그의 미소는 조금 더 넓어졌고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그는 잠시 선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너도 이 변화를 좋아했지. 그렇지? 잠시 멈칫했다. 선우는 즉답하지 않았지만 지혜는 그가 어깨를 편안하게 하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흥미로워졌어. 정호는 낮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지혜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그녀에게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섰다. 그가 그녀에게 던진 시선은 강렬했지만 이전의 가벼움은 없었다. 그럼 왜 지금 멈춰? 그녀는 살짝 눈을 크게 떴지만 놀람 때문이 아니라 놀라움 때문이었다. 흥분 때문이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다. 정호는 그녀를 막은 적이 없다는 것을, 그녀를 방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가 아는 여자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작은 변화와 작은 발걸음을 분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되돌리려 하기보다는 조용히 그녀를 격려하고 있었다. 지혜는 숨을 멈췄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정호는 그녀를 잃을까 두려워한 적이 없었다. 그는 단지 그녀가 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다. 선우는 그녀보다 먼저 상황을 이해했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채 빛났고 마치 드문 광경을 목격하는 듯했다. 시간이 느려지는 듯했다. 지혜는 정호를 바라보고 다시 선우를 바라보며 그 순간의 무게를 느꼈다. 그리고 그 여행 전에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는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밤은 계속되었고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그 섬을 떠나는 지혜는 도착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오직 그들 셋만이 영원히 공유할 것이었다.